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시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시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률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인비라는 호는 인비저블 핸즈, 보이지 않는 손에서 비롯됐습니다. 인비 이 선생의 전략을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여러분의 계좌도 수익 창출이 되실 텐데요. 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게 우리 인비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각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이끌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전략 분석 끝낸 이 선생만의 공략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 꼼꼼히 챙겨가시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익 창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첫 주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비서가 이 선생님께 지금 결제 안건 올려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일 결제 안건 테마 살펴보시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리 동결이 되면서 시장 전망은 2월 달에도 쉽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고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면 지금 꼭 담아봐야 되는 두 가지 테마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이슈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선정해 주셨고요. 저희 결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비 이 선생님의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저희 방송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오픈 채팅방도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방송 시청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전략 다시 챙겨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투자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과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갖다 대시고 비추시면 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거 누르시고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오늘 대기하고 있는 결제 안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추후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까지 챙겨 가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정체가 궁금하신 분들도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번 주 첫 방송이니만큼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이벤트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역시나 궁금하신 부분 자세한 이벤트 내용까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제 안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0시 5분 한수정의 인비 이 선생님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시간 전에 개장한 국내 증시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오늘 결제 안건, 결제 대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금리가 동결됐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죠. FOMC 회의 결과가 간밤에 나타났는데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인플레이션 2%로 둔화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다라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서 올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5.25에서 5.5%로 4회 연속 동결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기 인하 가능성이 둔화되면서 미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2%대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상승했었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누르는 듯한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 다소 부진한 출발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72%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24%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스닥 지수는 789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800선도 내주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월 증시도 국내 증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2월의 시작도 좀 아쉬운 모습으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들어와주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자꾸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도 선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받았다고 이야기 나온 저 PBR 종목, 어제 저희 한수정의 인비 방송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이 저 PBR 종목 중에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 보시면 비트컴퓨터가 지금 20%대 상승이 나오면서 검색어 상위 종목 1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 PBR 종목에다가 또 실질적으로 지역은행이 민간은행으로까지 이전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3% 정도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닉스는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더블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상승한 이후에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다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역대급 실적 발표한 모습으로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까지도 그 상승 이어지고 있고 또 인피니트 헬스케어, 우리바이오 등 헬스케어 쪽에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 현대차 역시 시가총액 6위에 자리를 하게 되면서 오늘 코스피 쪽으로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다른 방향이 올라가고 또 다른 쪽에 투자하면 여기가 올라가는 이런 좀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의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 저희 뒤에서 바쁘게 움직여주시는 인비 이 선생님이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제 안건 두 가지 테마 올라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빠르게 이슈에 반응하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금일 결제 안건 테마는 HBM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HBM과 반도체 둘 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AI, 인공지능 수요에 맞춰서 각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하게 종목들도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종목 안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 나타나면서 꼭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잡아가셔야 되겠죠. 인비 이 선생님께 결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임비 이 선생님과 결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테마 분석과 종목 공개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내려주셨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결제 안건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가 될 텐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인데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등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확인하고 싶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오늘 테마 분석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뒤에 있는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방이 나오고요. 이 방법 좀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 먼저 들어가시고 돋보기 모양 누르셔서 인비 이 선생 이렇게 검색하셔도 저희 이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공개하지 않고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는 만큼 그만큼 뒤에서 더 많은 분석으로 할애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여러분에게 진짜 수익을 안겨다 드릴 그 분석 그리고 테마와 종목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테마부터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테마는 HB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HBM, 첨단 반도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미콘 코리아 2024 전시회가 지금 코엑스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2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와 HBM에 대한 언급과 많은 관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AI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테스트, 조립, 그리고 패키징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HBM과 반도체 패키지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갖고 있었던 타 기업의 독점 기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금 실제로 테스트 과정에 있는데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 공정 테스트 장비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이슈로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HBM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치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산업에 정말 많은 경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언급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내용들까지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미콘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 세미콘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열리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첨단 기술에 대한 전시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엑스에서 어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리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500여 개가 참여하고 2,10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하게 되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매년 열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만큼의 인구가 많지 않았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반도체와 HBM 그리고 AI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세미콘 코리아에서 세미라는 기업은 협회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AI 효과로 반도체 공정 중에서 HBM 공정 중에서도 테스트, 조립, 패키징 장비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AI 수요에 발맞춰서 HBM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반도체도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테스트 과정도 잘 거쳐야 되고요. 조립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패키징 장비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잠깐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이 반도체 업황이 불황이다라는 이야기 작년까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지난 3분기, 4분기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가 그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3년까지 이 반도체 테스트 조립 패키징 시장은 4.3% 연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1,05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25년에는 그 수치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1,241달러까지 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수요에 발맞춰 HBM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 이런 수요를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AI 시장 확산에 따라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HBM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왼쪽 자료에 보시면 AI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조 5,910억 달러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AI 수요의 현상에 따라서 HBM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들마다 특별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이런 특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과 뭔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BM과 반도체 패키지에 웨이퍼의 결손 및 결함을 제거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그림에서 보셨던 이 연구원이 노란색 웨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웨이퍼가 반도체 웨이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표면에 결손이나 결함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 결손이나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기업은 열을 이용한 반도체 장비들을 많이 이용을 해왔었는데요. 그 기술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품질평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한데 용어가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닐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압이라는 열처리 공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열처리 공정에 고압 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전공정에 대한 과정을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나눠져 있는데 전공정만 하더라도 이렇게 8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그중에서 6번째에 있는 이 그림이 어닐링이라는 단계인데요. 이 어닐링에서 열처리 공정을 하게 되는데 고압 수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손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활용해서 이 결함을 없애는 고압 수소를 활용해서 결함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게 고압 수소 어닐링이다. 그리고 그 장비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있게 된다면 그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손이나 결함을 제거하게 된다면 성능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퍼센티지는 10에서 10%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이 결함을 없애고 반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타 기업이 독점 기업으로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좀 추측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업이 맞습니다. 그 독점 기업의 기술에 차세대 기술을 더해서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독점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실적과 주가 상승률을 보신다면 정말 높은 수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 기업의 이 많은 영업이익률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납품하는 것만으로 98% 정도의 매출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그동안의 주가 상승 추이만 보더라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목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아왔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업이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고 지난 4월에는 차세대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개발과 관련한 국책과제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앞으로 이 독점이었던 지위를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또 한 차례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가져가게 된다면 독점 기업의 기술이 앞으로 시장에 확대되면서 시장의 판도는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된다면 또 SK 하이닉스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기술들이 있는데요. HBM 공정 장비에도 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HBM을 제조하는 것에 반도체 웨이퍼들을 이렇게 쌓아서 본딩 처리, 양 끝을 묶어내는 이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것이 언더필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웨이퍼가 구겨지거나 망가지거나 층이 다르거나 두께가 달라지거나 한다면 HBM 반도체 성능은 역시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핵심적으로 본딩 공간을 채우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언더필 공정인데요. 이 기술이 또 인정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함께 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기업의 HBM 장비 수주액이 누적으로 322억 원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HBM 시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지금 누적 수주액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HBM 시장에서 이 기업을 공략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또 공격적인 투자로 향후 1, 2개월 내에 또 다른 수주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BM 테스트 장비인데요. 앞에서는 공정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테스트 장비입니다. 이 테스트 장비 역시 49억 원 규모의 수주를 얻게 됐는데요. 지금 옆에 프로덕트 A, 프로덕트 B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반도체 웨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입자마다 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자 테스트 과정을 EDS라고 하고요. 이 EDS 과정에서 불량품이 프로덕트 B 같은 빨간색 부분, 불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들을 다시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생산을 하게 되면서 바꿔나가는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 것이겠죠. EDS 공정 내에서 이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테스트 장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테스트 장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개발 소식이 있고요. 기존의 EDS 장비보다 시간을 압축적으로 단축시켰다라고 합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또 HBM 공정 장비에 또 HBM 테스트 장비까지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임비 이 선생님은 이 기업을 어떻게 알고 또 우리에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라고 결제를 내려주신 만큼 저희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선생님의 전략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 챙겨가실 수 있는 곳은 오픈 채팅방입니다. 화면 하단에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또 이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니까요. 우리 뒤에서 열심히 또 분석해 주시고 좋은 정보 제공해 주시는 이 선생님과 함께 수익 전략 다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을 개선하게 됩니다. 사실 반도체 불황 시장에 있었을 때는 어느 반도체 기업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 기업 상당히 빠른 모습으로 역시나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에 저점을 기록하고 2024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손익분기점에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나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영업이익 1억 원으로 흑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2024년 전망치는 그보다 상당히 더 높을 예정입니다. 실적 시즌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시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을 혹시 포트에 담아두셨다면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이 선생님의 종목으로 바꿔 가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HBM 시장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 앞에서도 드렸는데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2023년에 2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8년에 63억 2,150만억 달러 정도로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D램 부분에서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지만 HBM 부분에서는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기에 아직은 조금 벅찬 느낌이 있었죠. 현재 시장 점유율에서 SK 하이닉스는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지난 실적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40%로 약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무리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점유율 사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판매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생각해보자면 HBM 분야 3.5배 정도 상승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담아가시면 앞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수혜까지 받을 종목으로 종목의 수익률까지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어떨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에 따라서 잠깐 반쯤 상승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조금은 답답한 모습을 이어갔었죠.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술력과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 함께 잡아가고 싶다. 자세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그리고 가격 전략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픈 채팅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주고요. 현재 세미콘코리아 2024에서 AI 수요가 확대되게 되면서 반도체 패키징, 조립, 장비, 테스트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이전의 독점 기술에 대한 도전장 등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확산과 더불어서 HBM에 관련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경쟁 구도 속에서 이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확한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나오니까요. 인비 이 선생님의 첫 번째 테마,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테마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아, 네, 선생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임비 이 선생님이 또 두 번째 브리핑에 대해서 결재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에게 바로 두 번째 안건부터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HBM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반도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경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떻게 본다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ASML에 대해서는 이 EUV 노광 장비 때문에 같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R&D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고 또 10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발주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이 열심히 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EUV 노광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생산 설비에 대한 수요 확대에 집중을 하면서 반도체 공정 가운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습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잠깐만 멈추더라도 공장에서 300억 원대 손실이 난다고 하죠. 이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10월 신규 상장주로 지금 바닥인 저점이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 종목도 함께 반도체 안에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비 이 선생님께서 소개해드린 준비해 주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에 QR코드 들어가셔서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곳에서 종목과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도 함께 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SML 관련돼서 최근에 이슈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SML 차세대 반도체 기업과 R&D 센터를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와 ASML이 올해부터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서 TSMC와의 경쟁으로 EUV 장비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 ASML의 EUV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TSMC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장비를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굳건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또 여기에다 한 가지 재료를 더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지금 이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 반도체 장비를 발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발주라는 것이 주문을 넣는 것이죠. ASML에 주문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SML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EUV 노광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 기술이 들어있는 장비를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효율의 반도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부터 총 5년간 50대 정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 한 대의 가격이 거의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50대 정도 된다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보여준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요. 반도체 공정 장비도 역시 이 수요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죠. 이 네덜란드 ASML 반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은 EUV라는 것은 극자외선이라는 말입니다. 10나노 미만의 아주 미세한 빛을 활용해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초미세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작고 고성능의 반도체 생성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EUV 장비를 꼭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데 이 더 작고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들면 AI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것이죠. 그런데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설비 또 공정 환경도 아주 미세하고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반도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반도체 공장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이 생산 공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반도체 공장의 온도와 습도는 항상 365일, 온도는 23도, 그리고 습도는 45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온도와 습도가 잠깐이라도 정전 상태로 인해서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TSMC를 기준으로 6시간 정도 정전이 됐을 상황에서 300억 원대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반도체 설비 공정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TSMC를 기준으로 공장이 6시간 정도 정전이 됐을 때 무려 300억 원대 손실이 난다고 하니 이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야외에 폭염이 닥치거나 한파가 불어오거나 하더라도 이 온도 23도 그리고 습도 45%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반도체 웨이퍼가 부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습도가 낮다 하더라도 반도체 웨이퍼에서 정전기가 활동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성능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온도와 습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의 공정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는 장비를 만들고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당사 대표 제품 라인업을 좀 보실 수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THC라는 장비가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인데요. 이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매출을 이끌어내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항온 에어 주입이라고 해서 온도가 맞아지지 않을 때 따로 공기를 주입하는 기술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4%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고성능 필터, 이 필터도 역시나 20%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하게 되는 아주 다양한 온도 조절과 또 필터 가능성이 있는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공기를 유지해 주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이 기업의 이 장비, 지금 THC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점유율 1위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설비 공정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꼭 주목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EUV 노광 장비로 이제 반도체에 회로를 그려놓는 모습인데요. 빛을 통해서 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놓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회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이라도 바뀌고 습도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이 회로가 뒤틀리거나 잘못 그려지거나 엇갈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만들 때에 이 트랙이 필요한데요. 그 트랙 한 대당 온도 제어 습도 조절기가 앞에서 보신 게 한 대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 제품들이 팔릴 것이다 라는 부분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러한 온도 제어 습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런 온습도 제어 장치 그리고 지진 장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공장이 멈췄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지진 설계 그리고 온도와 습도 설계에 있어서 미리 선구자의 역할을 해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런 공정 기술을 가지고 올 때 일본에 있었던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국내화시키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 기업을 차지하게 됐고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국내 시장에서 이미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에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 2020년에 1차 협력사로 등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과 수주를 확대하게 될 계획인데 시장 규모를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THC 장비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죠. 이 시장 역시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023년에 1,535억 원으로 이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2028년에는 2,266억 원까지 성장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반도체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그동안 생산과 설비 역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이 차트가 이제 2024년까지의 전망치입니다. 2024년 아직 다 집계가 되지 않아서 전망치가 낮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위쪽에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품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 장비가 가져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온도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공정, EUV 공정 외에도 HBM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2차 전지 설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증권사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수익률 안정적으로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은 이 기업은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상장했었던 종목들, IPO 종목들 상당히 많이 급등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10월 상장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바닥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한 번의 상승 시그널이 나왔죠. 지난주쯤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바닥권이 왔을 때 이제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번째 종목 반도체 장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고 이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네덜란드 ASM이라는 반도체 기업에 EUV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발주한다라는 것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공정 생산 설비의 주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온습도를 조절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온습도 조절이 고장나게 된다면 300억 원대 손실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도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반도체 공정 환경 제어 분야에서 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며 또 신규 상장주로 작년 10월에 상장한 이후 바닥권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슈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목 담아가겠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담아가시죠.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통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지금 바로 인비 이 선생님의 전략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비 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테마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또 이벤트까지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종목 외에 또 이벤트까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안에서 자세한 종목명과 또 이벤트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셔야지 모든 전략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문이 닫혀버리니까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는 한수정의 인비 이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5분 이 시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